한 줄의 SQL이 기업의 운명을 바꾼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금융, 정부, 통신을 포함한 대형 엔터프라이즈 핵심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가 클라우드를 지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를 이끌고 있지만 세상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여전히 오라클이 지키고 있습니다. 1977년 실리콘밸리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어떻게 반세기 가까이 데이터베이스의 왕좌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28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의료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레리 앨리슨이 만든 데이터 제국, 오라클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1977년 6월 16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3명의 프로그래머가 모여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레리 앨리슨, 밥 마이너, 에드 오츠. 회사 이름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레버러토리즈, SDL이었죠. 창업 자금은 $2,000, 앨리슨이 $1,200, 나머지 두 사람이 $400씩 냈습니다. 첫 사무실은 앨리슨의 집 차고였습니다. 레리 앨리슨은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을 모두 중퇴했고 실리콘밸리로 와서 엠펙스와 암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죠. 하지만 그에겐 비전이 있었습니다. IBM이 발표한 한 논문에서 영감을 얻었죠. 에드거 코드 박사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이었습니다. 당시 데이터베이스는 계층형이나 네트워크형이 주류였습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SQL이라는 표준 언어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적 아이디어였지만 IBM은 이를 제품화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앨리슨은 기회를 봤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CIA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원했죠. 프로젝트 코드명이 오라클이었습니다. 신의 계시를 전하는 고대 그리스의 신탁이라는 의미였죠. SDL은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1978년 첫 번째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습니다. 제품 이름도 오라클이었습니다. 1979년 회사 이름을 릴레이셔널 소프트웨어로 바꿨습니다. RSI였죠. 그리고 오라클 버전2를 출시했습니다. 왜 버전2일까요? 앨리슨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버전1은 버그가 있을 수 있지만 버전2는 안정적이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죠. 실제로는 첫 번째 상용 버전이었습니다. 초기 고객은 주로 정보기관과 대기업이었습니다. 미 해군, 공군, 나사가 오라클을 도입했죠. 1982년 회사 이름을 오라클 코퍼레이션으로 최종 변경했습니다. 제품과 회사를 일치시킨 겁니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2년 250만 달러, 1983년 500만 달러, 1984년 1250만 달러, 1986년 3월 12일 오라클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15, 시가총액 2억 7천만 달러였죠. 상장 첫날 주가는 $20.75까지 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레리 앨리슨의 지분 가치는 하루아침에 $9,300만 달러가 됐습니다. 1990년대는 오라클의 황금기였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전산화를 추진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업계 표준이 됐죠. 오라클 7, 8, 9i를 거치며 기능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웹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은 데이터베이스만으론 부족했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섰죠. 피플소프트를 103억 달러에, 시벨 시스템즈를 58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ERP와 CRM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경쟁사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는 앨리슨의 전략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징기스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0년 1월 오라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74억 달러에 인수한 거죠. 선은 한때 실리콘밸리의 거인이었습니다. 스파크 프로세서, 솔라리스 운영체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바를 보유하고 있었죠. 자바는 전 세계의 30억 개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이 인수로 오라클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만 팔던 회사가 하드웨어까지 만들게 됐죠. 엑사데이터라는 일체형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하드웨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해서 하나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빨간 스택이라고 불렸죠. 오라클의 로고 색깔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MySQL도 함께 얻었습니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주자였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왕이 오픈소스를 죽일 거라고요. 하지만 앨리스는 영리했습니다. MySQL은 그대로 두고 엔터프라이즈 지원을 유료화했죠. 작은 회사는 무료로, 큰 회사는 유료로 쓰게 만든 겁니다. 2012년 클라우드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아마존 AWS가 급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를 출시했죠. 오라클은 뒤처졌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엔 클라우드를 무시했습니다. 마케팅 용어일 뿐이라고 폄하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오라클도 클라우드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를 출시했죠. 하지만 1세대 OCI는 실패였습니다. AWS나 애저에 비해 기능도 부족하고 안정성도 떨어졌습니다. 앨리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로 한 거죠. 2세대 OCI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안을 최우선으로 설계했고 네트워크와 하이퍼바이저를 분리해 성능을 극대화했죠. 가격도 공격적이었습니다. AWS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고객에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2016년 넷스위트를 93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ERP 회사였죠. 재미있는 건 넷스위트 창업자가 에반 골드버그인데 그는 앨리슨의 절친이었고 넷스위트 지분 40%를 앨리슨이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회사를 자기 회사로 인수한 셈이죠. 2020년대 들어 오라클은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멀티클라우드 전략이었죠. 경쟁사와 손을 잡은 겁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앳 애저를 발표했죠. 애저 안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엑사데이터를 네이티브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대기업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도 클라우드는 AWS나 애저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클라우드에 있으면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비용도 늘어나죠. 오라클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 클라우드로 가겠다는 전략이었죠. 2024년엔 구글과도 같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앳 구글 클라우드를 발표했죠. 이제 고객들은 어떤 클라우드를 쓰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네이티브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후발주자의 약점을 파트너십으로 극복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가장 대담한 베팅은 2022년에 있었습니다. 의료 IT 회사 선호를 283억 달러에 인수한 거죠. 오라클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였습니다. 선호는 전자의무기록, EMR 분야의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의 4분의 1이 선호 시스템을 썼죠. 왜 의료였을까요? 앨리스는 의료 데이터가 다음 시대의 금광이라고 봤습니다. 환자 기록, 진료 데이터, 유전자 정보, 임상 시험 데이터, 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시스템은 파편화돼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을 썼고 데이터 호환이 안 됐습니다. 오라클은 이를 통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호를 오라클 헬스로 리브랜딩하고 OCI 위에서 모든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AI를 활용해 진단을 돕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2024년 오라클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네시 내슈빌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내슈빌은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HCA, 커뮤니티 헬스 시스템즈 같은 대형 병원 체인의 본사가 있죠. 오라클 헬스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이동이었습니다. 현재 오라클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방대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핵심이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시,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터, 미들웨어도 있습니다. 웹로직, 퓨전 미들웨어,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도 풍부합니다. ERP, HCM, SCM, CX 클라우드, 그리고 OCI와 오라클 헬스까지. 특히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튜닝, 패치, 백업, 복구를 자동으로 합니다. 인간 DBA보다 성능이 좋고 안정적이라고 오라클은 주장합니다. DBA를 실업자로 만들겠다는 앨리슨의 농담 아닌 농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OCI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40개 이상 리전을 운영하고 있죠. AWS의 절반 수준이지만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정부 전용 리전, 고객 전용 리전 같은 특수 옵션이죠. 보안과 규제가 중요한 금융, 정부, 의료 고객들이 선호합니다. AI와 머신러닝 워크로드도 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제공하고 가격도 경쟁력 있게 책정했죠.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AI를 결합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인기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인베딩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 최적화됐죠. 재무 실적도 견고합니다. 2024-25회계연도 상반기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성장했고 대형 장기 계약이 늘었다고 발표했죠. 특히 자녀 이행 의무, RPO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에 인식될 매출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아마존 오로라, 구글 스패너가 도전하고 있죠. 클라우드에선 AWS, 애저, GCP가 압도적입니다. 사스에선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서비스나우가 강자입니다. 오라클은 모든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입지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의 핵심 시스템이 오라클 위에서 돌아갑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거래, 주식 매매, 이 모든 트랜잭션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거치죠. 통신사의 고객 정보, 정부의 주민 데이터, 병원의 환자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수천 개의 저장 프로시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이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죠. 오라클은 이를 레드 스택 로긴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다는 의미죠. 레리 앨리슨은 2024년 기준 80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CTO로 일하고 있죠. 그의 재산은 1,500억 달러가 넘어 세계 5위 부자입니다. 요트, 전투기, 하와이의 섬까지 소유한 괴짜 억만장자. 하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여전합니다. 모든 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하고 코드 리뷰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죠. 앨리슨의 경영 철학은 독특합니다. 2등은 1등 패자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극도의 경쟁심과 승부욕. 이것이 오라클을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입니다. 직원들에겐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앨리슨과 일하는 건 지옥이지만 그와 함께 이기는 건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오라클의 기업 문화도 특이합니다. 수트 입은 반항아들이라고 불리죠. 겉으론 정장을 입은 엘리트지만 속은 해커 정신으로 가득합니다.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즐기고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가 비공식 모토입니다. 최근 오라클은 생성형 AI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AI를 발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AI 기능을 통합했죠. SQL로 자연어 질의를 할 수 있고 AI가 쿼리를 최적화합니다. 코딩 어시스턴트도 제공해 개발자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라클 헬스의 진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 EMR을 넘어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죠.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을 제안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경고합니다. 의료진의 번아웃을 줄이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도전도 많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극도로 민감하고 규제도 복잡합니다. 히파 같은 프라이버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병원마다 다른 워크플로우를 수용해야 하죠. 선어 인수 후 통합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많은 직원이 떠났고 일부 병원은 경쟁사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객이 여전히 온프레미스를 선호합니다. 특히 금융과 정부 고객은 보안과 통제권을 이유로 클라우드를 꺼리죠. 오라클은 이들을 위해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같은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지만 완전한 클라우드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오라클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는 여전히 강하지만 성장은 정체됐습니다. 클라우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아직 AWS나 애저를 따라잡기엔 멀었죠. 의료 사업은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수익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라클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면 오라클은 여전히 최고의 정유 회사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AI 시대에도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멀티클라우드 전략도 주효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벤더 종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클라우드를 쓰면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유지하고 싶어 하죠. 오라클은 이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오라클이라는 슬로건처럼 말이죠. 1977년 $2,000로 시작한 회사가 2024년 시가총액 $4천억 넘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단순 비율로는 2억 배 이상 인상된 셈이죠. 레리 앨리슨의 지분 가치만 $1,500억 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오라클이 만든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DBA, 개발자, 컨설턴트가 오라클로 먹고 삽니다. 오라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ATM이 멈추고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해지고 병원 시스템이 마비될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라클은 현대사회의 인프라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죠. 레리 앨리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기업 데이터, 정부 데이터, 의료 데이터, 그리고 AI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 오라클의 미래다. 과연 이 비전이 실현될까요? 오라클. 47년의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데이터베이스 제국이 되고 이제는 클라우드와 AI, 헬스케어로 영역을 넓히고 있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74억, 넷스위트 $93억, 선어 $283억, 총 $450억 넘는 인수로 만든 거대한 퍼즐. 경쟁은 치열하고 도전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번영할 겁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여전히 오라클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라클의 가장 큰 방패이자 힘입니다. 한 줄의 SQL이 기업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SQL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회사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1977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 오라클도 존재할 겁니다.